야구부장이 골든글러브 픽을 공개를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취재한 안우진 선수의 학폭 관련 새로운 좀 뉴스들이 좀 많았죠. 요 제반 관련 소식도 좀 취재한 부분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촬영은 8일 오후입니다. 8일 오후고 영상이 공개되는 9일 오후에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리죠. 골든글러브 투표는 이미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봉합이 딱 돼서 현장에서 공개가 됩니다. 투표 인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00명 이상. 투표 인단은 올 시즌 KBO 리그 담당을 했던 취재했던 취재기자들, 또 사진기자들, 중계방송사 PD들, 아나운서, 해설위원, 미디어 관계자들. 개별 발송이 되더라고요. 이메일, 문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딱 옵니다. 투표 페이지에 접속을 해가지고 패스워드를 넣고 들어가서 온라인 투표를 합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 저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 픽을 이렇게. 저는 투수 키움 안우진 선수, 포수 NC 양의지, 1루수 박병호 선수, 2루수 김혜승 선수, 3루수 최정 선수, 유격수 오지환 선수, 외야수 이정후, 피렐라, 나승범 선수를 픽을 했고 지명타자는 롯데 이대호 선수를 픽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고민을 했던 포지션은 투수와 외야수였는데 투수는 안우진 선수와 SH 김광현 선수 그리고 LG 켈리 선수도 이렇게 다승 1위니까 같이 놓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성적만 놓고 보면 안우진 선수가 분명 앞서죠. 하지만 이제 학폭 이슈 있죠. 요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겠죠. 했던 것도 사실이고 KBO 리그 규정지 표창 규정을 한번 보면요. 제 13조의 골든글러브 상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각 연도의 수비 공격 인기도를 종합한 수상자를 투표인단이 선정한다. 이렇게 인기도까지 있는데 인기도가 고려 측면에 들어는가 있습니다. 종합한다. 종합적으로. 하지만 이제 골든글러브는 성적이 최우선되는 상이죠. 인기도는 보면 김광현 선수가 가장 인기가 있겠죠. 아무래도 안우진 선수보다는 앞설 거고. 하지만 안우진 선수는 투수의 평가 지표 중 가장 중요하다는 평균 자책점 1위이고 탈삼진 1위, 다승 2위인데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김광현 선수가 조금 부진했죠. 그래서 평균 자책점 1위를 놓쳤는데 그래도 임팩트는 굉장히 있었어요. 김광현 선수 또 다승 1위 켈리 선수의 꾸준함도 이제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결론은 안우진 선수였습니다. 학폭 논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제가 올리고 학폭 논란이 뜨겁고 참 사실관계에 대한 이 제 해석 등 여러 가지 참 변수가 많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나? 그래서 역풍이 붑니다. 안우진 나빠하다. 야 이러면 안우진은 착한 학폭인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건 너무 진짜 마녀 사냥을 당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와는 별개로 골든글러브는 선수의 기능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리그에 문제없이 뛰고 있는 선수라면 잘했다면 수상 자격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 선수는 상 받을 수 없어. 그러면 그 선수가 리그에 뛰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했었어야 된다. 이 지적에서도 그 선수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골든글러브는 그렇고 국가대표 MVP는 좀 다르겠죠.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거니까 거기에 걸맞은 뭔가 부분이 있겠죠. 또 정규 시즌 MVP는 리그 규정집에 딱 나와 있습니다. 정규 시즌에서 기능, 정신, 양면이 기능, 그러니까 야구 선수로서도 정신, 여러 가지 선수였던 그런 품격 같은 부분들 가장 요게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굉장히 품행이 방정. 타의 모범이 되는 선수에게 시상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외야수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을 좀 했어요. 리그 MVP 이정우 선수 그리고 피렐라 선수 이 두 선수는 그냥 당연지 떼놓은 당상 이렇게 봤는데 그럼 저는 이제 나승범 선수를 픽을 했는데 타율, 타점 이런 부분들 등등 LG 김현수 선수가 나머지 선수 중에서 타점이 제일 또 SH 최지훈 선수도 참 좋은 활약 못지않은 활약 골든글러브 수상자에 못지않은 활약을 했다. 김현수 선수, 최지훈 선수 고민 중에 저는 나승범 선수 픽을 했습니다. 유격수 같은 경우는 시즌 중후반부터는 그냥 오지환 선수가 굉장히 착착착착
앞서 나가서 뭐 큰 고민하지 않았고 나머지 포지션은 워낙 뛰어난 시즌을 보낸 선수들이 한눈에 딱딱 들어왔기 때문에 큰 고민하지 않고 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이렇게 매번 투표 결과를 공개를 합니다. 관종이어서 그런가? 관종이죠. 관종인데 저는 300명이 넘는 대규모 투표인단 중 그냥 한 명이죠. 그냥 한 명이고 제 선택은 그냥 300명이 넘으니까 300 플러스 알파 분의 1 정도죠. 근데 제가 수년간 매번 이렇게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기명 투표로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관된 생각입니다. 근데 기명 투표는 만약에 뭐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투표인단이 자신의 선택을 이야기할 정도로 책임 있는 한 표를 행사해 주십사.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계속 좀 공개를 하고 있고 근데 매번 이렇게 이 투표 결과를 보시면요. 뭐 몇 표를 이렇게 받은 선수들이 나오는데 선수 본인도 놀라요. 본인도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표가 나요. 표를 받은 선수 본인이 더 놀랍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골든글러브 이렇게 표를 받았지? 보시면 이제 골든글러브 후보는 일정 부분 자격을 충족을 하면 자동적으로 후보가 되거든요. 투수는 뭐 타이틀 홀더, 규정 이닝, 10승, 또 30세이브, 30홀드 이상, 그러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자동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후보가 무려 투수는 32명입니다. 32명 중에 한 명 뽑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수들 이름이 탁탁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매번 좀 그런 안타까운 게 참 많았습니다. 안우진 선수 얘기입니다. 2017년에 희문고 3학년 고교 3학년 시절 학교폭력 안우진 선수를 비롯한 희문고 3학년 몇 명이 1학년 학생 4명에게 폭행, 얼차려 학폭위도 열리고 교육청 조사도 있고 막 좀 복잡했죠. 안우진 선수가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로부터 3년 자격정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국가대표 연구 자격 박탈, 재심을 청구를 해요. 재심을 청구를 합니다. 뭐 탄원서하고 또 불기소 처분 받은 거 그걸 들고 가서 본인이 직접 딱 했는데 대한체육회사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기각. 그래서 3년 자격정지가 확정이 되고 키움이 뭐 이렇게 학폭 선수를 왜 뽑았느냐 했는데 막 키움 구단도 굉장히 야단 맞았죠. 선수가 입단을 한 뒤에 구단이 자체 징계를 출전 정지를 딱 내리고 복귀를 하면서 또 사과 기자회견도 했어요. 안우진 선수는 학폭 꼬리표로 팬들로부터 이제 미움들이 좀 바뀌었죠. 올해는 근데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 최고의 해를 보냅니다. 근데 찬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최근에 피해자 4명 중 3명이 폭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그때 1학년 학생들이죠. 폭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경미했고 우린 학교 폭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우진 선배 좋은 선배 우리 좀 다독여준 그런 선배 잘 지낸다. 그래서 안타까운 이 현실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냈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취지로 성명서를 발표. 안우진 선수도 근데 이제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뭐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좀 뭐 훈육 차원에서 뭐 훈계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학교 폭력이라는 4글자로 주홍 글씨로 모든 진실을 덮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 이후에 우리 채널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십니다. 야구부장 이걸 빨리 다뤄라. 왜 안 다루냐? 그리고 제게 메일로 안 다룬다고 뭐 화내시는 분들도 엄청 계셨고 개인 메일로 막 또 막 취재했었죠. 저도 취재를 했었고 제가 두려운 것은 하나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누군가는 원치 않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게 이게 상당히 좀 두려워요. 이번 일은 누구로 인해서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다른 누군가는 또 다른 이들로부터 비난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육체의 상처는 이미 세월 속에 흘러갔겠지만 마음의 상처에 관한 이야기니까 드러난 팩트 이면의 진실을 야구부장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제가 체크한 부분만 전해드리고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참 두렵죠. 늘 두렵습니다. 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체크 못했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날 때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 그것 때문에 제가 참 있는 힘껏 다 취재할 그러니까 시간도 자꾸 늦어집니다. 혹시나 몰라서 요거 다시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다시 한번 보고 문서도 다시 보고 혹시라도 잘못 본 거 있나 제가 몰랐던 것이 다시 나온다면 또 다시 또 이야기를 올려야 되겠죠. 백성문 변호사님, 안우진 측 변호사님이시죠. 백성문 변호사님과 약 보름 전에 연락이 닿았고 그 이야기를 들었고 여러 이제 문서들도 제가 받았습니다. 결정문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렇게 문서들을 딱 받고
요거 보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문서도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예전에 5년 전에 그때 했던 문서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요것도 다시 보고 요거를 토대로 취재도 했고 야구협회 그리고 주변 취재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뭐 한 보름 조금 더 넘게 일단 뭐 백성문 변호사님이 안타까워하는 부분 이건 뭐 안우진 선수가 안타까워하는 그 이야기인 거죠. 첫 번째는 이 징계 결정문에 나와 있는 특수폭행 뭐 특수폭행 등등 했는데 특수폭행은 없었다는 거죠. 여러 명이 같이 폭행 그 특수폭행 자체가 없었기에 징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건. 실제로 이제 폭행의 강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한 명이 이렇게 또 다른 사망의 한 명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우진 선수 말고 다른 학생들도 뭐 따귀를 때렸다는 둥, 뭐 엎드려 뻗치를 시켰다는 등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학생들은 뭐 전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빠져 있죠. 이 학생들도 저는 비난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언론 보도를 토대로 이게 특수폭행이 언급이 됐으니까 이거 부당하다. 이거 부당하다.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 너무 과했다. 요 부분. 또 학폭위가 열리고 이후에 이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일관 진술이 달라진 건 없다는 겁니다. 실제 똑같은 진술을 했고 탄원서도 냈고 불기소 처분이 됐음에도 재심에서 기각이 된 것은 좀 아쉽다. 요 부분이죠.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님이 이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아마도 대한체육회 재심에서는 당시 분위기로 여론에 밀려서 원심을 번복하기 어렵지 않았나 요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사견으로 피해자는 전부 4명이고 4명이 전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탄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절 금품이 오간 사실은 명명백백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체크를 해봐도 없을 것이다. 없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3명이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나머지 1명은 군입대 중이어서 접촉을 못했고 이 1명의 경우에도 5년 전에 그때 이미 탄원서를 써줬다. 그때 뭐 탄원서라든지 합의서는 미성년자는 부모님 입회하에 써야 되니까 부모님도 같이 해줬다. 이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조사. 그럼 뭐 경찰에 누가 고소했는가? 그 경찰 조사는 당시에 누구의 고소 고발도 아닌 경찰 자체 인지 수사. 다시 말해 탐문 수사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 또한 언론 보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경찰이 인지 수사를 하게 됐다. 경찰이 그냥 알 수가 있는가? 요 부분 요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론의 비난을 받는 이상한 사건이 됐다. 이렇게죠. 이런 부분에 불만이다. 백승문 변호사님은 3명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나머지 1명의 피해자 측에 언지를 줬다고 했지만 피해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성명서입니다. 그렇지는 않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도 했고 백성문 변호사님이 조만간 안우진 선수와 안우진 선수 부모님이 나머지 피해자분을 재차 만나 배려한다. 아직은 못 만났어요. 보름 전에 저와 통화했을 때도 면회를 못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제 면회를 못했다 그래요. 뭐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1명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고 뭐 모두의 마음이 다 편안한 상황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체크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모두의 4명 다 마음이 편안하다. 뭐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백성문 변호사님은 최대한 노력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머지 1명의 피해자가 사전에 이제 동의를 한 그런 성명서, 동의까지 한 그런 성명서 발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제가 지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나머지 피해자 3명 외에도 당시 1학년 야구부 학생 중 일부는 자신들도 안우진 선배의 행위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증언을 하겠다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야구 방망이 또 야구 공으로 그죠? 공으로 이제 머리를 이렇게 톡톡 건드렸는지 아니면 툭툭 때렸는지 참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뭐 꽤 봤다 그러는데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전해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제각각입니다. 이게 뭐 학폭이라는 것이 참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폭이 어떤 의미냐면 저는 이제 제가 안우진 선수하고 동갑인 아들을 저도 키우고 있죠. 학부모들은 이제 자식이 학폭에 연루가 되면 눈이 돌아가죠. 이거는 그냥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 또 그리고 우리가 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학폭의 피해자이기도 했어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그 1년의 무리 친구들 다 기억나죠. 그런 게 있으니까 학폭 그러면 대한민국이 좀 많이 좀 감정이입이 아니라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안 자체도
어린 친구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런 거니까 몸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그래서 우리가 참 좀 고민이 많은 데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갖고 뭐 애꿎은 사람이 또 다른 피해를 받으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고. 백순모 변호사님은 너무 사건이 부풀려져 있음을 알리는 거다. 이게 사건이 너무 부풀려져 있다. 그래서 이걸 알리는 게 여론을 이게 알리는 게 최우선이다. 그래서 알리고 있다. 근데 법적 대응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자칫 이거 뭐 법적 대응부터 먼저 하면 징계 풀어가지고 국가대표 뭐 해서 병역 이렇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 좀 판단이 좀 그랬다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고 여론이 되면 뭐 그 이후에는 법적인 액션을 취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단계는 아니다. 그건 정말 아니다. 일단은 뭔가 진실을 알리는 데 주력을 한다. 진실이 이게 좀 많이 좀 왜곡됐다 이제 계속 좀. 제가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 쪽도 알아보니까 뭐 아직은 안우진 선수 쪽으로서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연락 오면 뭐 협회도 그냥 법적으로 판단을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으로선 소송 외엔 안우진 선수의 국가대표 발탁 가능성은 좀 요원해 보입니다. WBC도 포함을 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안 게임 올림픽 말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주관하는 WBC, KBO가 주관하는 WBC도 마찬가지다. 내년 3월 열리는 WBC에 안우진 선수는 합류가 어려운데 예비 명단에 없어도 없다고 해도 뽑을 수는 있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뽑을 수는 있습니다. KBO 관계자 근데 가능성은 좀 낮다. 이강철 대표팀 감독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선수를 굳이 뽑진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 내년 아시안 게임 대표팀 승선 또한 소속 말고는 다른 방도가 좀 없어 보입니다. 아마 협회,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도 또 대한체육회도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